우리 증시 반등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데 주변 여건이 뒷받침이 되는지 이 시간 빅픽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우경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연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연말 연초에 미국이 2022년에 금리 한 3번 올린다, 4번 올린다, 좀 과하면 5번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요즘은 심심치 않게 7번까지 좀 올릴 거다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이 연준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말에 발표한 그 1월달 미국 고용 지표가 호조가 됐기 때문에 그 긴축 강화가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1월 그 미국 고용 지표 호조 부분을 좀 살펴보면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숫자를 나타냈고요. 비농업 1월 신규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46만 7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 12만 5천 명보다 큰 폭으로 좀 상회한 숫자를 기록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기존에 발표된 숫자도 수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하고 12월에 고용 지표가 수정이 됐는데 11월은 기존 24만 9천 명에서 64만 7천 명으로 큰 폭으로 그 수정이 됐고요. 12월 숫자 또한 19만 9천 명에서 51만 명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 부분이 강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1월 실업률은 4.0%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 0.1%포인트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절대적인 실업률 숫자는 좀 낮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또 어느 쪽으로 고용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업종으로 봤을 때 여가 관련된 업종과 소매업, 운송업종이 고용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임금 부분입니다. 임금 부분인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 대비 0.7%가 늘어났는데 전년 대비로는 5.7%가 상승을 하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업들이 지금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9%까지 급등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 올해 그 기준금리 인상 횟수도 좀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3월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3월에 금리 인상 폭이 25bp를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는 50bp까지 인상의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금리가 오르는 인플레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이 좀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의 긴축 기조 여전하다. 이 부분 짚어봤고, 그리고 현재 세계인들의 축제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축제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지, 게다가 또 어제 저녁에는 쇼트트랙 경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이 좀 붕괴를 하는 상황인데요. 이 이야기는 뭐 차치하고 미중 간의 관계도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반쪽짜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하는 날 미국에서는 대중 견제 법안이 가결되기도 했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인지, 그리고 이 법안 가결이 의미하는 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그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하원에서도 상원과 더불어 그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규모 대중 경제 법안이 2월 4일 날 가결이 됐고요. 찬성 222표, 반대 210표로 해서 법안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이제 핵심 초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내용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부분이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향후 5년간 반도체 관련돼서 520억 달러, 하나로는 62조 원을 지원할 걸로 그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친환경 관련 산업에서 있어서도 태양광 관련 산업에 있어서 대중국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30억 달러를 투입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원에서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법안이 다시 상원으로 송부될 예정이고요.
전년도에 있었던 미국 혁신 경제법과 병합을 해서 심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일 법안을 만든 후에 상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가 되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공표해서 법률이 확정될 스케줄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지속이 되면 또 중국과의 저기 수출 부분도 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될 수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미중 관계도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숙제, 코로나19입니다. 오미크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는 풍토병, 계절 독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서 같은 코로나인데도 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인데요. 국내 상황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국내외 지금 대응하는 그 방향을 좀 살펴보면 이제 전일도 한국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좀 발표가 됐는데 지금같이 그 신규 확진자 추이가 증가되게 되면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고 지배종이다 보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그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미크론 검출률로 살펴봤을 때도 1월 셋째 주에 50%, 넷째 주 80%, 2월 첫째 주 같은 92%가 검출이 되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그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우려가 좀 완화되는 그런 부분은 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비했을 때 중증화율이 3분의 1 수준이고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뭐 10만 명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렇게 그 확진자가 증가를 다 하는 부분을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발표되는 내용은 60세 이상 치료제 처방자 등만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인 일반 환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모니터링 하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그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의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뉴스 내용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한 접종자에 한해서 2월 21일부터 관광객 입국 허용을 하겠다라고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2020년 3월 국경 봉쇄 이후에 지난해 11월에 일부 자국민이나 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에 대한 제한적인 입국 허용을 진행했는데 이제 백신 2회 접종된 그 사람에 한해서 2월 21일부터는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그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호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금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3천 명인데 과거에 하루에 확진자 수가 15만 명까지 기록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 대비는 현저하게 지금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영국도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관련돼서 그 숫자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그 중환자실 입원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중증 환자실의 입원자 수가 지난해 1월 하루에 400명 정도에 달했던 숫자가 최근에는 20명으로 좀 줄었기 때문에 이 중환자에 대한 그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게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 중환자 중에서도 코로나19 증상이 심해서 중환자보다는 기저질환이 심해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국내는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좀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피크 찍고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인 상황은 중증화율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험도에 대해서는 좀 낮은 상황은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진행형인 부분은 실적 발표입니다.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나왔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 뭐 금융주도 그렇고 실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실적 부분이 지금 4분기 실적이 좀 발표되고 있는 건 상황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생각보다 예상치보다는 소폭 좀 약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실적 발표된 60개 기업을 살펴봤을 때 그 전망치를 달성률이 87.3%를 기록을 했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92.6%를 달성을 했는데 이를 제외했을 경우는 달성률이 이제 81% 정도에 달합니다. 근데 실적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그 어닝 쇼크를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4분기 실적으로만 봤을 때 실적 달성률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목되는 게 이제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2022년도 전망치도 같이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는데 전년도부터 계속 추이를 살펴봤을 때는 전년도 10월 고점 이후에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고 하자면 이 한국전력을 제외한 실적 추정치를 했을 때 소폭 상향 조정되는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은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영향이 실적 영향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하이닉스 전망치가 일단은 레인지가 좀 큽니다. 2022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13조에서 20조 원으로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따른 실적 부분이 그 실적에 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까지 오늘 좀 두루두루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긴축 기조는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미중 간의 관계는 별로 안 좋아지고 있고 오미크론 상황은 피크를 지나가고 안 좋기는 한데 이 부분은 풍토병화되면서 우려는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실적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네 가지 점검을 해봤을 때 중립 혹은 중립 이하의 변수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건지 지수 전망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네, 지금 그 오미크론이 국내 같은 경우는 확산 구간에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된 주가 움직임이 지금 어제와 오늘 선반영돼서 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좀 더 지금 이슈 부분이 아직 해소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연준의 긴축 강화의 부분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방향성 지금부터 계속 오르는 대응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장 큰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